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2009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경제과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투자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성공할 때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자신을 훈련시켜 둔다면 점차적으로 수익은 커지고 손실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9월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 배분 전략으로 지금은 증시를 떠날까 하는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경제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2차 팬데믹 상황을 경험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의 팬데믹과 다른 점은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첫째, 치료 대응력 향상, 둘째, 조기 진단,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부들이 락다운 정책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2차 팬데믹이 기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금융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술혁명이 나타난 시기에는 저물가가 반복됐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신경제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신경제 소비가 확대될수록 구경제는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구경제 위주로 집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물가 현상은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을에 성장주와 관련된 리스크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보다 미국 대선 공약 중에 반독점과 약가 인하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은 민주당 바이든이 많이 우세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격차를 벌리고 선두에 있고 언론에서도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의 설문조사도 바이든이 훨씬 우세합니다.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 시 미국 증시는 일시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으로 상당 기간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도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바이든 공약에 의하면 향후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미국 재정 적자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몇 차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 시 달러와의 점진적인 추가 약세가 전망됩니다. 달러와 약세 기조는 원자재 및 신흥국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공격이 적절하지 않으며 당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바이든 당선 시 강공 일변도의 대중국 정책이 느슨해지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증시 상승,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 상승은 한국 증시에도 분명 호재입니다. 9월에도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전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업무 정상화가 속속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개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8월 ISM 제조 PMI 지수는
56.0을 기록, 전월 54.2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중국 차이신 제조업 8월 PMI 지수는 53.1을 기록, 전월 52.8을 상회하면서 경기 정상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9월은 주가 반영이 빠르게 진행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글로벌 유동성은 이머징 시장 및 위험자산으로 추가 이동하고 있으며 주가지수의 고점 논쟁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국면은 예상됩니다. 채권 투자는 현재 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기대 수익률이 낮고 유동성이 좋은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안전자산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 확대 전략은 9월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대체 투자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금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는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주요 증시는 기관보다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개인들의 핵심 테크 기업들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신념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재확산 우려로 인해 테크 기업 중심의 언테크 섹터 투자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연준과 미국 정부는 돈 풀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대로 경기 및 물가 과열을 일정 수준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기업 실적도 속도는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고 핵심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실적이 더 늘었습니다. 행여 경기가 다시 나빠져도 연준이 더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릴 것이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몇 차례 더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계절적으로 미국 대선 직전 2개월 9월에서 10월은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맹렬히 상승해서 가격 부담이 높아졌고 차익 실현 욕구도 높아졌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미리 마음 먹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단기 조정일 뿐이지 시장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위험자산 투자가 늘 영광과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승은 코로나19 상처 회복이었고 이제 막 본격적인 리커버리 상승이 시작된 셈입니다. 중간중간 불안한 이벤트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버블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버블의 끝이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고 버블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저하던 투자자들이 더 늦기 전에 들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의 온기가 점점 퍼져서 시장의 상승 종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증시를 떠날 때를 고민할 시점이 아닙니다. 시장과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시장을 이끄는 핵심 주도 업종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언택트와 컨택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